모르면 손해보는 핵심 정보. 알아두면 유익하고 이득 보는 정보. 안녕하세요. 오늘의 꽃중년 TV 시작합니다. 오늘의 생생정보입니다. 첫 번째, 정부 의료개혁, 보험사만 유리, 국민기만. 손의료보험 계속 유지하면 오히려 손해보는 시대가 왔습니다. 정부 개혁안이 발표됐지만 의료계는 국민기만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득을 보고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끝까지 보시면 해답이 보입니다. 두 번째, 오늘의 생생 건강정보. 물 한 잔보다 더 자주 마셨던 이 음료, 알고 보면 심장을 멈추게 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하던 20대도 단 한순간에 쓰러졌다는 충격적인 사연이 공개됐습니다. 우리 가족도 마시고 있다면 지금 당장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럼 오늘의 핵심 정보 상세 설명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첫 번째, 실손의료보험 아직도 그대로 두고 계신가요? 그 보험 계속 유지하면 손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왜일까요? 병원비 아껴주던 든든한 실손보험이 이제는 보험료 폭탄의 주범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의료개혁안. 겉으로 보기엔 실손보험을 개편해서 국민 부담을 줄이겠다고 했지만 정작 의료계에서는 전혀 다른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대한흉부외과의사회는 이 개혁안을 보험사만 유리하고 국민 건강권은 침해받는다라고 강하게 비판했어요. 비급여 진료에 본인 부담률을 올리고 외래 진료비에 할증까지 붙이는 구조. 결국 병원 가기 더 어려워진다는 이야기죠. 특히 새로 도입되는 관리급여 제도. 국민이 95%를 부담하고 보험사는 책임을 덜게 만드는 가짜 급여 제도라고까지 비판받고 있어요. 시니어분들 생각보다 상황이 심각합니다. 보험료는 오르고 진료비는 더 부담해야 하고 정작 필요한 진료는 줄어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정부 정책이 진짜 국민을 위한 건지 아니면 보험사를 위한 면피성 정책인 건지 오늘 영상에서 함께 따져보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지금 내 보험이 손해인지 이득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을지 명확하게 판단하실 수 있을 거예요. 먼저 실손의료보험이 왜 문제가 되는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실손의료보험은 병원 진료를 받고 본인이 낸 비용을 나중에 보험사에서 돌려주는 구조죠. 특히 비급여 진료까지 넉넉하게 보장해주니 가입자 입장에서는 아주 유리한 상품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게 반복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병원 진료가 남용되고 의료비는 끝없이 늘어나며 보험사는 손해를 보고 그 손해는 고스란히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최근 몇 년간 실손보험료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죠. 특히 9세대 실손보험을 유지하는 분들의 경우 보험료가 월 수십만 원까지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현재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2025년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개혁안을 내놓았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째, 비급여 진료 항목을 중증과 비중증으로 나누고 비중증 진료에는 본인 부담률을 더 높이기로 했습니다. 둘째, 병원을 자주 가는 사람에게는 실손보험료를 더 많이 내게 하는 할증 제도를 도입합니다. 셋째, 오래된 9세대 실손보험 가입자에게는 보험사에서 계약을 다시 사들이거나 최신 상품으로 전환을 유도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넷째, 과잉 진료가 우려되는 항목은 관리급여라는 이름으로 별도 관리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표면적으로는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의료계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요. 흉부외과의사회는 이 제도가 국민의 의료 선택권을 제한하고 실제로는 보험사에게만 유리한 구조라고 지적합니다. 특히 관리급여 제도는 국민이 95%를 부담하고 보험사는 5%만 책임지는 구조라는 점에서 국민을 기만하는 가짜 급여 제도라고까지 비판하고 있어요. 또한 외래 진료의 본인 부담금을 늘리는 방식은 중증 환자는 물론 경증 환자까지 병원 가기를 꺼리게 만들고 결국 조기 진단이나 예방 치료를 놓칠 수 있다는 점도 중대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부의 개혁안은 겉보기엔 합리적인 개편처럼 보이지만
국민에게 실질적 부담을 떠넘길 수 있는 위험도 함께 안고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분들께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부분은 9세대 실손보험을 유지할 것이냐, 바꿀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9세대 실손보험은 비급여 보장률이 9만 100%로 높지만 그만큼 보험료도 크게 오릅니다. 그리고 의료 남용을 부추긴다는 비판도 받고 있죠. 반면 최신 실손보험은 비급여 보장률이 70%로 낮지만 보험료는 크게 줄어들고 과잉 진료 가능성도 낮아집니다. 전문가들은 말씀합니다. 합리적으로 병원을 이용하고 실손보험 혜택을 많이 보지 않는 분들이라면 최신 실손보험으로 바꾸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라고요. 실제로 전체 가입자의 95%는 입원비를 한 번도 청구하지 않았고 69%는 외래 진료도 청구하지 않았다고 해요. 즉 대부분은 혜택보다 보험료만 부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과연 누가 이득을 볼까요? 남용하는 소수가 혜택을 보고 대다수는 그 비용을 떠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무조건 보장 많은 게 좋다는 인식에서 벗어나 실제 의료 이용에 맞는 보험 선택이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더욱 강화하는 일입니다. 이미 중증질환이나 입원 치료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이 80% 이상 보장해주고 있어요. 실손보험이 아닌 건강보험이 진짜 든든한 버팀목이라는 뜻이죠. 앞으로는 경증질환보다 중증질환 고액 진료에 대해 90% 이상 보장해주는 건강보험 체계가 필요하고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제도 강화해서 연간 병원비가 일정 금액을 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도 필요합니다. 결국 건강보험이 강화되면 실손보험의 필요성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 정리해 볼게요. 실손보험 개혁안은 꼭 필요한 변화이지만 그 방향과 방식에 따라 국민에게 더 큰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내 보험이 손해인지 이득인지, 정부의 개편안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꼼꼼히 따져보시고 앞으로의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합리적인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꽃중년 TV는 앞으로도 시니어분들의 건강과 재정에 꼭 필요한 정보 빠르고 정확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요즘 젊은 사람들도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쓰러지는 일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원인 중 하나가 우리가 쉽게 지나치는 이것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건강했던 20대 딸을 잃은 어머니의 이야기가 전 세계를 안타깝게 만들고 있습니다. 2021년 미국 플로리다에 살던 28세 여성 케이티 도네. 평소 기저질환도 없었고 운동도 열심히 하던 아주 건강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무려 10일간 혼수 상태에 빠진 끝에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딸이 평소 카페인을 과하게 섭취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특히 운동 전에 먹는 보충제, 그리고 에너지 음료를 자주 마셨다고 하는데요. 보충제 하나에 들어있는 카페인 양이 에너지 드링크 한 캔 수준. 게다가 이 딸은 23일에 한 번씩 4팩의 에너지 음료를 구매해 마셨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루에 들어가는 카페인 양이 수백 mg를 훌쩍 넘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미국 식품의약국 FDA에서는 성인의 하루 카페인 권장량을 400mg 이하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커피 한 잔에도 113에서 247mg 정도. 에너지 음료에는 41에서 많게는 246mg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몇 캔만 마셔도 쉽게 기준치를 넘기게 되는 거죠. 카페인은 적절히 섭취하면 집중력을 높이고 피로를 줄이는 효과가 있지만 과도하게 섭취하면 불안, 수면장애, 심장 박동 이상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어서 운동 전후로 마시는 보충제나 에너지 드링크는 더 조심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지난해에는 미국 오클라호마주의 18세 청년도 같은 이유로 체육관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그 역시 운동 전에 보충제와 에너지 드링크를 모두 섭취하는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카페인은 우리 몸에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한순간 과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하루 한두 잔의 커피는 괜찮지만 보충제, 에너지 음료까지 겹치면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자녀분들과 꼭 함께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꽃중년TV 오늘의 생생정보였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주변 지인들과 가족들에게도 널리 알려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